네, 제2차 출판 산업 포럼 출판 마케팅 트렌드 전략과 전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를 맡은 ESG 전략 컨설팅 그룹 5세컨즈의 대표 남석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희가 급변하는 출판 마케팅 트렌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AI를 활용한 또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자들과 깊은 유대를 쌓고 또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출판 마케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리 포럼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들은 우리 발제가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많은 분들께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진흥원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해주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으로 함께 많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차 출판 산업 포럼 출판 마케팅 트렌드 전략과 전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주최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김준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서 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최지혜 박사님, 오임찬 작가님, 진수지 작가님, 조아란 부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남석현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출판 마케팅 트렌드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소출판사 지원에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이 포럼은 특히 중소출판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트렌드를 조망하며 변화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책을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책이 독자에게 가 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책이 독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이곳에 오신 분들의 그 환경과 상황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발제자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출판사들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책이 독자에게 닿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포럼도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희망하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총 4분의 발제자가 함께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센터의 최지혜 연구위원님이 2025년 마케팅 트렌드 전망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골든레빗 출판사 오임찬 마케터님께서 생성형 AI로 변화한 북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친환경 디자인 스튜디오 스토리 홀딩스 진수지 프로젝트 매니저님께서 생성형 AI 도서 제작 프로세스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민음사 조아라 마케팅부 부장님께서 출판사의 펜을 만드는 비하인드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각 발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발제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재 유튜브로 함께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골든레빗 출판사의 오임찬 마케터님께서 생성형 AI로 변화한 북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IT 출판하는 골든레빗 출판사의 오힘찬 마케터라고 하고요.
오늘 생성형 AI로 변화한 북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어디에 가든 항상 드리는데 챗GPT 혹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써봤다. 네, 좋습니다. 제가 주로 일을 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꽤 되시네요.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해요. 말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뭐 불러주셔서 오신 것도 있지만 제가 금요일에 그 이커머스 페어라는 곳에 갔어요. 이커머스 페어라는 곳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이제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셀러 분들이시죠. 이 셀러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 말고 다른 분이 이제 그런 강연 주제로 진행을 하셨어요. 진행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AI에 대한 막 설명들을 해주셨어요. 해주시면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 요거 이제 회사 돌아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이런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얻으실 수 있냐면 직원분들이랑 이제 멀어지실 거예요. 회사에서 점점 직원들이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인건비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무섭죠. 무섭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직원들이 사라지거나 그런 생산성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나마 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마케터잖아요. 저도 마케터고 일반 직장인인데 저희 대표님이 안 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미약하나마 이런 활용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면 뭔가 직원이 없어지는 이런 무서운 미래보다는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으로 왔고요. 제 소개를 좀 드리면 마케터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14년 차 테크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테크 칼럼을 14년 정도 썼고요. 테크 칼럼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기술 트렌드 그리고 스타트업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주문 받아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걸 해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골든래빗이라는 출판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골든래빗 출판사에서 이계대내 챗GPT 그리고 정말 쉽네 챗GPT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쓰게 돼서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챗GPT를 써왔고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왔고 그리고 북마케터로서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저희 골든래빗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걸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아마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칼럼니스트를 201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술산업 인사이트 이런 내용들로 칼럼을 쭉 써왔고요. 글 써서 이제 밥 벌어먹고 산 거죠. 이제 IT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접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IT 분야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뭐 IT 스페셜리스트라고 돼 있지만 사실 뭐 아무거나 다 한 거예요. IT 회사도 차려보고요. 네. 3번 차려서 3번 다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IT 회사에서 마케터도 해봤고요. 뭐 제품 담당이라고 해서 저희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개발을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설계도 해보고요. 그리고 사업 담당이라 해서 어떻게 사업을 굴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2023년에 골든래빗에서 마케터를 하게 된 거예요.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긴데 사실 제가 골든래빗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IT를 출간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원래 개발자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IT 좀 밝으시고 그리고 나도 IT 관련된 글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제가 칼럼을 2022년부터인 것 같네요. 2022년부터 쭉 쓰다 보니까 문제가 한 게 생겼어요. 모든 곳에서 AI 글만 원해요.
AI 글만 써달래요. 다른 어떤 기술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 쓰다 보면 이제 쓸 게 떨어져요. 매번 다른 거 써주세요, 다른 거 써주세요, 다른 거 써주세요 하지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글을 쓰는 횟수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제 미래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든래빗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북마케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마케터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IT 쪽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출판업으로 오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환경이 너무 다르고 쓰는 용어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해야 되는 방식 자체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약간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이 무엇인가요? 마케팅은 시장에 대응하는 겁니다.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출판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책을 만들어서 파는 곳입니다. 그 말은 출판 마케터라는 거는 출판사의 마케터는 시장에 대응해서 책을 판매하는 게 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갔는데 뭐 도서관 나오면 이제 예약 판매도 해야 되고요. 뭐 서점이랑 얘기도 해야 되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출간 이벤트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출간 소식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독자랑 계속 접점을 만들어서 소통도 해야 됩니다. 저희는 IT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개발자세요. 개발자분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IT 회사의 마케팅은 좀 다릅니다. 약간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캠페인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타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실행한 다음에 성과를 확인을 해요. 이 주기가 빠르면 일주일이고요. 네, 빠르면 일주일입니다.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 4주 정도 해요. 4주 정도 이 캠페인을 돌립니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갈아치워. 안 되는 것 같아? 갈아치워. 이게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북마케터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그 태스크가 아웃바운드였어요. 아웃바운드. 제가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직접 영업을 해야 되고요. 뭐 아웃바운드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업무의 대부분이 그렇더라. 근데 IT 회사는 인바운드로 진행됩니다. 인바운드. 저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고 터치 포인트만 둔 다음에 고객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몸담지 않으면 사실 이야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캠페인을 기획하는 거는 사실 아웃바운드로 진행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네. 실제로 내가 고객들이랑 찾아가서 뭐 대면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이제 브랜딩 차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캠페인을 실행하는 건 인바운드에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토스 앱이든 카카오든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거기에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죠. 이 기능들을 모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단위라고 불러요. IT 회사는. 그리고 이 하나의 기능을 만들 때 애초에 저 캠페인을 기획을 합니다. 개발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기능 자체에서 뭐 어느 정도의 고객이 들어오는지, 성별은 어떤지, 연령은 어떤지, 클릭을 몇 번 하는지, 나가는지를 미리 다 설정을 다 해요. 그 말은 제품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인바운드 마케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품이 나왔네? 근데 타겟도 다 설정했네?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기능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빠르면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이면 그 제품을 폐기합니다. 일주일이면 폐기하는 제품이라는 거는 출판업에서 보면은 책을 팔았는데 안 팔리니까 일주일 안에 재고를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IT니까 사실 되긴 해요. 실물이 아니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IT 회사에 마케터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마케터가 없고요. 보통은 뭐 브랜드 전문가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제품을 애초에 뭔가 기획하고 만들 때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만들 때는 우리는 브랜드적인 요소로서 이런 톤의 얘기들을 해줘야 돼. 이런 버튼은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돼. 이미지는 약간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미 제품을 만들 때부터 마케팅을 하세요. 근데 그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저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 뭐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아웃바운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가 없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 하나하나에 더 집중을 합니다. 출판업으로 보면은 책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각 담당자가 있죠. 뭐 개발하시는 분도 있고, 뭐 디자이너 분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브랜드 마케터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각자 제품을 소개해요. 이 제품은 개발적으로 어떻고요. 이 제품은 디자인적으로 어떻고요. 이 제품은 브랜드적으로 어떻습니다. 각자 얘기해요. 근데 저희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출판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책 하나라는 그 상품에 대해서 저 혼자 사실 얘기하거든요. 마케터 혼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물론 편집자분들도 얘기를 하죠.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떤 부분들이고 설명은 하지만 사실 IT 회사는 그렇게 가진 않고요. 이렇게 간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개발자분은 개발자가 알아서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디자이너분은 디자이너가 알아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마케터는 브랜드 마케터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마케터에 대한 각자의 성과 있죠. 그 성과가 어디서 난다? 제품 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 제품 안에서 개발자의 어떤 그 세그먼트가 더 많이 들어온지, 마케터 세그먼트가 더 많이 들어온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이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기능을 사용하네.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서 잘 인식을 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모든 거를 다 자동화합니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서비스가 굴러가는, 이 기능이 굴러가는 모든 플로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뭔가 진행할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약 판매를 준비해야 되고 뭐 출간 이벤트 준비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플로우란 말이에요. 이 플로우를 다 자동화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수동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자동으로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하면 되냐면 애초에 아웃바운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고객들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액션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린 출판사고 개발자도 없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당연히 저희 뭐 대표님도 원래 개발하시던 분이지만 지금은 편집자를 10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그렇게 예전처럼 잘하지 못하세요. 지식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저는 IT에서 굴렀던 놈이라 이 몸에 밴 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저는 이걸 계속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내가 서점 찾아가지고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싱킹이 되긴 했습니다. 대표님, 자동화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자동화를 해야겠습니다. 뭔가 컨텐츠를 발행하거나 뭐 독자들이랑 만나거나 이런 소통 창구를 만들거나 이거를 다 자동화를 해야겠습니다. 저 혼자 이거 못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도 드려야겠는데 골든 래빗의 마케터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다른 그 출판사에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 마케터가 2명이냐 3명이냐 물어봐요. 근데 사실 저 혼자 다 하거든요.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자동화 때문인데 자동화를 이제 들어가기 한 게 제가 작년에 제가 입사를 했다고 했죠. 작년 7월에 제가 골든랩이 입사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자동화를 시작한 거는 10월부터고요. 그걸 자동화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 마침 이제 챗GPT가 뭔가 다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IT 짬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개발자는 아니지만 제품을 설계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도 되게 자동화가 된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되게 촘촘하게 자동화가 된 게 많지만 사실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내부 데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는 사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디스코드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디스코드는 메신저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네이버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 같은 어떤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인데 이 지금 코딩하는 토끼들이라는 디스코드 서버에는 한 600명 정도 들어와 계세요. 600명 정도 들어와 계시고 사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62명 돼 있는데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90명
접속을 해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이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뭘 하냐? 뭘 하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카카오 뭐 해가지고 뭐 링크가 있고 기술 세션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또 밑에 보면 티빙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개발자들 대상으로 마케팅한다고 했잖아요. 개발자들 대상으로 발행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기술 블로그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리고 보통 거기에 대한 아티클들은 개발자들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분들 그리고 개발자를 좀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전공자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의 아티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뭐 모든 아티클에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입사해야 되는 카카오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까?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 내가 어느 정도 배워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요 내용들을 제가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하면은 국내 한 250개 정도 되는 IT 업체의 기술 블로그를 자동으로 가지고 와요. 자동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으로 가지고 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아마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채용이 있거든요. 채용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채용 카테고리는 뭐냐면 개발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채용 정보만 자동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다른 정보가 필요 없거든요. 내가 어디 회사에서 공고가 올라왔는지, 내가 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마감일은 언제인지. 그래서 채용 정보도 또 개발자분들마다 또 분야가 다 다르세요. 뭐 백엔드가 있고 프론트가 있고 다 다르시거든요. 그것도 다 구분을 한 다음에 사람인이나 이런 데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에 계신 개발자분들은 채용 정보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그대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정보들 올리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도 사실 저희도 이제 출판사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발자분들 되게 많이 하세요. 이런 포럼들 되게 많이 하고 세미나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들 이벤트도 자동적으로 푸시를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분들도 이제 이벤트 참여해야 되는데 정보를 놓치면은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보면은 그 해외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다 해외 기술입니다. 그래서 해외 어떤 기술이 뭔가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고 할게요.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그 업데이트가 어떤 기능이 들어갔는지가 개발자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냥 가지고 오진 않아요. 요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외 정보잖아요. 다 영어거든요. 그리고 영어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맡깁니다. 챗GPT한테 가지고 오기 전에 번역을 해줘. 그러면은 번역을 한 다음에 요약까지 해줍니다. 어떤 지금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자동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저희 저자분들 지금 2명 계시죠. 저희 저자님들 중에도 이 서버에 오셔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뭔가 독자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주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개발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계속 컨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 AI를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연결뿐만 아니라 이런 저자분들도 들어와서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사실 활동하시는 게 별게 없어요. 저희가 이제 신간이 나오면 신간을 올립니다. 신간 정보를 올려요. 여기다 올리거든요. 올리면 반응을 해주세요. 저자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희만의 소속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개발자, 특히나 골든랩이 독자들만의 그 소속감이 이 서버 안에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려주시면은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인바운드잖아요. 인바운드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지금도 이미 온라인에 다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휴대폰에도 계속 카카오톡 오실 거고 메일도 오실 거고 온라인이랑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떨어진다는 건 내가 휴대폰 놔두고 산소에 들어가야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기가 힘든데 뭔가 카카오톡에서 어떤 푸시 메일이 날라옵니다. 사실 이건 아웃바운드예요. 아웃바운드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부터 인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온라인 상에서 개발자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터치 포인트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 개발자나 아니면은 전공자나 이런 분들은 이 터치 포인트에 참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유는 이런 컨텐츠들 때문에. 근데 들어오면서 뭘 하죠? 저희 책도 본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나왔나? 안 나왔네?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에서 이번에 뭐 컨퍼런스 때 뉴스가 나왔네? 알림이 떴네? 들어와서 봐. 뉴스를 보고 있어요. 봤는데 옆에 보니까 또 신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신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핵심은 그겁니다. 이 순간에도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는 데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진행할 때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시연을 해주시면 안 되냐는 질문을 좀 받았는데 사실 시연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은 저희가 이거 구축을 하려고 하면 이 디스코드 서버 같은 경우는 한 3일 걸렸어요. 3일 걸렸거든요. 왜냐면은 정보들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3일 정도 걸렸고요. 보통 뭐 웬만큼 자동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광고 카피를 전체적으로 다 뽑아준다거나 뭐 구글 뭐 인스타그램 그런 카피들을 한꺼번에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구축하려고 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네,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마포구에 강의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마포구로 갔고 수요일에는 서대문구 갔습니다. 서대문구에서 4시간 하고 마포구에서 2시간 했거든요. 근데 다 얘기 못했어요. 그 2시간이든 4시간이든 얘기해도 이걸 구축하는 방법을 다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려서 제가 이제 이 30분 안에는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내가 출판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냥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출판 마케팅 트렌드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커머스 컨퍼런스 갔다 왔다고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빨라요. 그분들은 이미 네이버도 예를 들면은 지금 네이버가 원래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 비교가 생겼고 플러스 스토어라고 2개로 나뉘었어요. 사이트가. 근데 2개로 나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고객 리뷰 데이터 같은 거를 막 수집을 합니다. AI로. 지금 너무 많이 수집을 하니까 수집하는 방법도 다 막았어요. 네이버에서 막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사실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잖아요. 느끼니까 빠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오셔서 듣고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뭐 물어보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출판업계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를 그냥 제 옆에 계신 대표님을 보고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IT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고 디스코드가 요 형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보통 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간단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개발자라면은 조금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간단해요. 저기 앞에 있는 문서 아이콘은 컨텐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술 블록에서 가져오는 컨텐츠 아니면 채용 정보 이런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을 한번 AI로 걸러줘요. 링크도 걸러주고요. 요약할 게 있으면은 요약도 시킵니다. 지금 챗GPT라고 돼 있지만은 챗GPT도 쓰고요. 뭐 클로드도 쓰고요. 사실 상관은 없어요. 뭘 쓰는지 상관없거든요. 그건 내 취향입니다. 취향이고 그리고 뭐 해외 컨텐츠다 번역도 맡기고요. 번역을 맡긴다는 거는 뭐 사실 영어권도 상관없고요.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상관이 없어요. 다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맡긴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저장소에다가 이제 모읍니다. 요거는 몇 시에 올라왔고 어떻게 요약이 됐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죠. 링크가 있고 뭐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구분을 한 다음에 모으는데 저 모으는 거는 저희 그냥 쓰고 있는 엑셀이죠. 엑셀인데 저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구글 시트가 있어요.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모아요. 제가 자고 있을 때도 해외에 있는 컨텐츠는 거기는 깨 있잖아요. 그때 올라온 컨텐츠들이 아침에 오면은 다 모여 있습니다. 모아놓죠. 그리고 모아놓은 걸 자동으로 디스코드로 쏴주는 거예요. 그냥 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디스코드만 하면은 저희가 개발자 친구들 중에 디스코드를 쓰는 사람만 저희가 컨택할 수 있죠. 디스코드를 안 쓰면 그 사람한테 디스코드 가입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 카페라고 해볼게요. 아니 네이버 카페 안 쓰고 싶은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야만 내가 이 정보를 볼 수 있어는 되게 불편한 포인트예요.
저희는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IT 회사는 아니니까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의 그런 채널들이나 이런 거는 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이 뎁스가 많아지면은 도달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메일 보내서 네이버 카페 들어간 다음에 가입을 시켜서 컨텐츠를 보게 하면은 뎁스가 벌써 4개죠. 4개면은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뎁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 모아놨던 컨텐츠가 디스코드로도 가지만 일부는 뭐 저희가 뉴스레터로 메일로도 발송을 하고요. 또 일부는 뭐 다른 어떤 뭐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트위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발송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트리거는 겁니다. 디스코드는 실시간성이기 때문에 접속하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쏴드려요. 그리고 디스코드 쓰는 분들은 실시간성에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메일은 만약에 올라오는 컨텐츠마다 이메일을 쏘면 엄청 싫어하겠죠. 구독 해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리거를 남겨서 얘는 일주일에 한 번.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도 뭐 하루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트리거를 다 나눈 다음에 똑같은 컨텐츠를 다른 곳에 자동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저 지금 여기 있지만 자동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네. 제가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유도 이거 자동화했기 때문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요거 해놓고 업무 시간에 얘기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로 효과적인 북마케팅하는 방법이라고 뭐 적어놨는데 사실 북마케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미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고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자동화가 되는 게 아니면 다른 마케터를 채용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줄이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채용을 하든 뭐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에만 채용을 하든 뭘 하든 해야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걸 저는 IT 회사에서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자동화를 하는 데다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예약 판매 뭐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좀 조금한 것들 부분들 내가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만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뭐 보면은 보통 이제 챗GPT 제가 왜 아까 잘 사용하시 물어봤고 그리고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 드린 거는 대부분 사실 제가 어느 강의를 가든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요걸 어떻게 하는지를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월에 2만 뭐 얼마짜리 그 구독료 내고 이메일 쓰기는 여러분들 다 출판업계 계시잖아요. 컨텐츠 다 잘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 컨텐츠 내가 잘하는 걸 왜 AI한테 맡깁니까? 내가 못하는 거 자동화 못하죠. AI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디스코드에 자동으로 뿌려주는 코드를 만들어줘. 이거 어떻게 실행해? 이거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를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요걸 좀 바꿔보면은 저희가 뭔가 해야 되는 뭐 뉴스레터를 뭔가 마케팅 포인트라고 잡으면 원고를 쓰고 꾸미고 배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작업 중심으로 하거든요. 수동으로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는 AI를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 중심의 마케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알아서 돌아가는데 나는 그냥 매일 8시에 보고만 받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 30분 안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 못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 책 팔려고 뭔가 온 건 아닌데 사실 제가 요거 주제로 책을 내서 책이 좀 잘 됐어요. 제가 느낀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직원 자르네 못 자르네 뭐 얘기했는데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 내용이 실제로 뭔가 해보고 싶다, 내가 도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5인천 검색해서 책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임찬 마케터님께서 정말 이 생성형 AI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북 마케팅 본인의 책을 어떻게 이제 마케팅 하는지에 대한 그 세일즈 방법까지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들으면서 100%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저희 오늘 주제가 이 전략과 전망입니다.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그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 사고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 전망적인 시각을 공유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질문 5개 정도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우선 저희가 생각하시는 동안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우리 입문자에 대해 이제 추천해 주실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마 책에서 아마 이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들으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들이 좀 생각이 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개발자에게 취향이 좀 적절한 프로그램이고 네. 일반적인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 아이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네이버 카페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뭐 프로그램 이제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가 있겠죠. 그럼 일반적인 우리 출판 업계에 있는 분들 께서는 이 마케터께서는 콘텐츠 작가 로직 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서 배울 수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궁금한 요소였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아까 로직 얘기할 때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설명 네.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가능하고요. 네이버 카페를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를 자동화하는 거 이미 너무 쉽고요. 인스타그램을 자동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이미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출판업 외 밖으로 나가면 너무 다들 다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뭔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이제 뭔가 새롭게 기능들이 변했으면 그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는 걸 더 빨리 흡수하세요. 그러니까 해라라는 어떤 권유보다는 실제로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시도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내가 뭔가 네이버 카페를 하고 있어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 혹은 내가 블로깅을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거부터 뭔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일단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매일매일 이런 컨텐츠를 올리는데 이런 컨텐츠를 자동적으로 발행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게 이제 진짜 전략적인 영역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홍보 이미지를 만들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이버 카페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런 전술적인 부분들을 알려주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봤을 때 우리 청중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출판업에서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답들을 다 내재화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팁으로 하나 질문을 받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 AI 프로그램을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GPT 말고는 이제 많이 써보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북 관련된 오늘 이제 주제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혹은 마케터로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발전이 너무 빠르고요. 발전 속도가 제가 처음에 책을 썼을 때 버전이 4.5였거든요. 챗GPT 4.5였습니다. 4.5였는데 한 2달 지나니까 5.1이라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4.5 캔버스라는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뭐 경쟁 업체인 또 클로드라는 또 서비스가 있거든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해요. 내가 컴맹이야. 내가 잘 못하겠어.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한테 바탕화면에 있는 지푸라기 폴더를 뭐 A라는 폴더로 옮겨줘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컴퓨터를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해서 옮겨줍니다. 내가 못하는 걸 물어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도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챗GPT를 쓰든 클로드를 쓰든 뭐를 쓰든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메이저한 게 챗GPT고 가장 발전이 빠른 게 챗GPT이기 때문에
챗GPT를 일단은 시작을 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시작한다는 게 어떤 건가? 저는 이 질문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여기서 그냥 팁을 하나만 드리면, 사실 저는 그냥 쓰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면은 그 친구들한테 질문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자동화를 원하면 자동화를 해줘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길 가다가 제가 지하철역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았어요. 이분한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챗GPT를 어떻게 사용해요 하는 질문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하철역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처럼 들려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목적지가 있으면 지하철역이 어딘지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강연을 가도 목적지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이잖아요.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자동화를 하든 뭔가 컨텐츠를 생성을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엑셀 수식이라도 챗GPT에 물어보는 그런 거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구보다는 내가 뭘 원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그걸 먼저 하고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조금 정리하면, 이제 우리 출판업에서의 밸류체인,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밸류체인들을 좀 풀어보면 그 중에 우리가 좀 자동화할 수 있는, 혹은 GPT에게 물어볼 수 있는 좀 전략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답을 찾아낸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해 주신 골든 레빗 오힘찬 마케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세 번째 순서로 스토리홀딩스 진수지 프로젝트 매니저님께서 생성형 AI 도서 제작 프로세스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가, 그 포인트 접점, 그 전략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성형 도서, 생성형 AI 도서 제작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GPT에게 생성형 AI 도서 제작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셔서 그 포인트를 사업화하신 우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수지 매니저님,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네, 강남 교보문고 IT 컴퓨터 베스트셀러 1위. 그러니까 엑셀을 누르고 1위를 한 책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 이름 보이시죠? 네. AI 그래픽스라는 책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매년 업계의 최상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큰 게임 회사들, 뭐 가장 큰 그래픽 회사들, 그리고 이제 선두에 서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래픽 관련 그 최신 자료들을 모아서 만드는 책이고요. 여기에 제가 초대된 이유는 제가 생성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분들은 이미지 자체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만들면 그게 완성이에요. 근데 출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림이 우리 책에 적합해야 합니다. 네, 표지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해야 하고, 사파는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그림체도 달라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레이터 찾았는데 이번 책에는 쓸 수 있지만 다음 책에는 못 씁니다.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협업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AI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컨텐츠를 바탕으로 하는 이미지 생성.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복, 그리고 로코코, 빅토리안 같은 과거에 있었던 그 세상을 창조하는 역할을 맡아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페이스북 그룹 운영진이고요. 미드저니 코리아에서도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컴퓨터 관련 칼럼을 썼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추천도서가 된 IT 관련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세종도서 이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요번 주 일요일에 마감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AI 정규 강의, 그러니까 처음으로 출판, 사파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을 짜달라고 해서 짜서 요번에 강의를 오픈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의 본 직업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원소스 멀티 유즈 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취사 선택해서 영상화 제작하는 업체와 매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컨텐츠를 봐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도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출판사에 서평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인 출판사와 작은 출판사들의 마케팅을 특히 SNS 마케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네, 저는 이제 컨텐츠를 발굴해야 하는 게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책을 보고 컨텐츠의 선봉에 서 계시는 출판 관계자분들과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시면 네, 익숙한 책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책을 많이 사재끼는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제작한 도서 표지들이고요. 첫 번째 작품은 출간된 지 한 달 됐습니다. 엄마 시체를 부탁해라고 황금펜 문학상 받으신 추리소설 작가의 단편집입니다. 근데 요거는 수작업이 많이 추가된 버전이에요. 미드저니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달에 새로 출간되는 양수련 작가님의 해피 벌스데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그림체가 완전히 다르죠. 네, 세 번째는 문피아에 연재된 망나니 경찰이라는 웹소설 표지입니다. 네, 요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이 정도를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모두 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지 사파에 도전했습니다. 네, 어제 텀블벅에 미리 보기 오픈이 됐는데요. 네, 72 악마를 AI와 협업해서 다 그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진 않았고요. 나중에 한번 프로세스를 보여드릴 텐데 표지도 AI로 작업을 했고요. 물론 수작업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런 그림체는 수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작업이 들어갔고 내지 사파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18세기, 17세기에 썼던 우드컷 페인팅 네, AI로 제가 수작업을 합해서 생성을 했고요. 네,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80장의 사파를 그리려면 1년 정도 협업해야 합니다. 저 요거 작업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자, 맞추시는 분은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네, 베스트셀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2달. 네, 다른 분 있으실까요? 네, 일주일이요. 네, 수정에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만져야 되니까 이제 한 달이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네, 네로라의 영지 대표님, 네, 2달 걸렸습니다. 네, 78장 그리는데 2달 정도 걸리면 괜찮죠, 여러분? 네, 배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올림픽 기념전 전시 작품인데요. 네, AI 100% 만든 작품입니다. 파리올림픽 기념전이고요. 네, 좌측은 위너스 스마일, 우측은 노틀담 대성당의 콰지모도입니다. 네, 콰지모도가 환생해서 완벽한 육신의 아름다움을 춤춘다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저는 우측 작품이 굉장히 좋았는데 투표는 좌측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운영진으로 그 사람들에게 프로세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100% AI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단 하나의 터치도 넣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다른 분 작품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랍의 날씨에서 출간된 사리의 형태, 진흙탕 출퇴근이라는 소설 표지입니다. 네, AI 작품이고요. 강동대 김한재 교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출판실에서 이미 표지 작업들이 AI로 건너오고 있는 중입니다. 장점은 다양한 레퍼런스를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뒤쪽에 제가 시연 전에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한 8,000개 정도의 그림체를 가지고 이제 고르시라고 던져드리고 네, 원하시는 그림체를 골라서 작업을 하고요. 그런 그림체들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서 원하는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게 AI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뒤에 시연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지들이 점점 넘어가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죠? 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경우에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훌륭한 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AI를 왜 해야 하느냐?
이 숫자 때문입니다. 네, 이 숫자 궁금하시죠?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출판계에 있었습니다. 네, 출판사집 딸이에요. 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출판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자 붙이던 집에서 성장했고요. 네, 국민학교 때 광화문으로 책 배달 갔습니다. 네,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24권 정도 종이책을 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인세가 들어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네. 어느 기점부터 구간이 팔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혼자서 집에서 가내수공으로 만든 분들도 책을 팔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잘 파시는 분들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왜냐? 모든 출판사들이 광고비 쓰고 마케팅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 30.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숫자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 제작하는 평균 콘텐츠 30개입니다. 한 권을 팔기 위해서 이만큼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네. 그리고 판매를 위해 참가하는 평균 판매전의 수가 30건입니다. 30번 보따리 들고 나가서 팔아서 1000권을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를 둘 다 한 대들은 1000부를 팔았어요. 가내수공으로 만드신 분들도. 자,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대형도 못해요. 대형도 이 정도 못해요. 그래서 서평단을 쓰는 겁니다. 네, 우리 대신 컨텐츠를 만들어줄 사람들을 우리는 레버리지하는 겁니다. 책 드리고 원고료 드리고. 그래서 요 정도를 만약에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못하면 저자를 동원하고 편집자 동원하고 디자이너 동원하고 지인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30개의 컨텐츠를 인스타그램에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안 하시고 책 안 팔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린 집에서 한글 워드로 책 만드시고 캔바로 표지 만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미디어 컨텐츠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 좀 대표적인 계정인데요. 네, 세상사에 우리 책을 끼워 넣어서 전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사에 요 관심사를 좋아해? 그러면 우리 책도 좀 읽어봐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컨텐츠 계정들을 다수의 업체들이 이미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계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측의 컨텐츠가 AI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지들 절반 이상이 AI입니다. 네, 전 그림책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요. 사진도 AI가 만들어줍니다. 뒤에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글 잘 쓰죠. 글 정서 잘하고 카피 잘 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는 안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30개. 30개의 이미지를 외주 준다면 여러분들은 책 제작비만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AI라도 배워야죠. 네.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이너가 아니신데 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셔터스톡에서 그동안 사셨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이미지 남이 써요. 제가 그 세종도서를 만들어드린 저자님이 계신데 세종도서가 되자마자 같은 카테고리에 동일한 이미지를 쓴 신상이 나옵니다. 저자님이 막 밤새 울고 저한테 아침 저녁으로 카톡하고 난리가 났어요. 표지 갈았습니다. 세종도서 됐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 우리의 특성상 AI는 필수입니다. 네, 여기서도 사실 이런 뉴스 이미지나 미디어 컨텐츠 이미지들은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냥 쓰셔도 돼요. 지나가는 이미지니까요. 얘네는 종이책처럼 박제되는 거 아니고 휘발되는 소비성입니다. 잠깐 쓰는 거니까 적당한 퀄리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좀 큰 집이죠. 네, 대형 계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디어 컨텐츠를 열심히 만드시면 이런 대형 계정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규칙도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어떻게 만드시냐면 연예인 소식, 드라마나 영화, 생활 정보에 책의 장점이나 일부 내용을 업혀서 보냅니다. 그래서 표지 이미지 안 되고요. 책 가격 넣지 마세요. 판형도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 컨텐츠의 한 줄을 보고 이거 관심 있으면 이 책도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게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네,
책 표지 넣으시면요 검색 안 합니다. 제가 랜딩 다 테스트해봤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호기심을 풀었거든요.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서점까지 가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한해야 돼요. 얘네들이 궁금해서 스스로 서점을 클릭해서 우리 책 제목을 쓰도록 만들려면 표지 넣지 마시고요. 가격도 넣지 마시고 판형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카드뉴스에 이런 거 꼼꼼하게 넣으시잖아요. 안 봅니다. 네. 그리고 카드뉴스 10장 꽉 채우시잖아요. 안 봅니다. 지금 대세는 5장입니다. 5장 안에 그것도 한 칸에 3줄 이내에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는 도서 구매로 전환되는 호기심 마케팅입니다. 네. 근데 이 호기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가 아까 몇 개 필요하다고요? 최소 30개. 그래서 콘텐츠를 다량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AI 사용이 트렌드가 된 겁니다. 속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오늘 본 뉴스를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전파시키려면 AI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큰 집 말고 작은 집 보셔야죠. 자, 새로 생긴 출판사인데요.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팔로워 보이시죠? 48입니다. 우측 화면 하단 보세요. 조회수 만입니다. 네. 미디어 컨텐츠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이분 8개 만들고 1만 조회수 터졌어요. 네. 이렇게 만드시는 게 미디어 컨텐츠고요. 보시면 앞면에 책 안 보이죠? 네. 정면에 책 없습니다. 그래도 조회수가 터지고 유입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2번째 책이 나왔거든요. 혼자서 만드시는 분인데 2번째 책이 나왔다는 건 앞에 책이 팔렸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심오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규칙으로 작성해야 되느냐. 알고리즘은요, 발행량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 제목 노출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노출되지 않아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작업 예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흔히 사용하는 모업입니다. 옆에 프롬프트 보이시죠?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셔터스톡에서 돈 주고 사용하던 이미지, 이런 이미지 있고요. 요거는 제가 했던 책의 분위기에 맞춰서 만든 겁니다. 예쁘죠? 네, 여기에 포토샵에서 채널 작업하시면 도서 모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채널 작업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쁘죠? 책의 분위기에 맞게 사진 생성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네, 황금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933입니다. 9개, 3개, 3개. 어떤 것이 9개냐? 인스타그램은 아까 제일 첫 화면에 제 계정 보여드렸잖아요. 9개가 세트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9개가 보입니다. 즉 여러분이 계정을 새로 만드셨다면 컨텐츠를 9개 올려놓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3이죠. 네. 3가지 액션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입니다. 이게 세트예요. 전파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3은 하루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전파를 시키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규칙이 서평단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피드를 올리는 사람, 네, 3개월 이상 유지한 사람, 이런 사람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933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있어요. 안에 카드뉴스 상세 페이지, 클립아트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다. 자료집에 있습니다. 이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있고 요게 생성형 그림을 만드는 AI입니다. 챗GPT랑 모델이 달라요. 챗GPT는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책처럼 전체 데이터가 있고 거기서 찾는 거고요. 디퓨전 모델은 세상에 노이즈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나타난 그 노이즈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컨트롤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딘가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차원입니다. 우리가 있는 차원이 아니라 수조억 개의 차원에서 이미지를 서치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컴피를 제일 많이 쓰십니다. 윈도우 나왔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니까 곧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버전은 예전처럼 비싼 컴퓨터 안 사셔도 쓸 수 있습니다. 맥에서도 됩니다. 네, 그래서 디퓨전 모델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록형이고요.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조합해서 씁니다. 네, 이렇게 조합해서 쓰고요. 네, 그래서 이 조합을 위해서 모델이 필요한데요. 학습된 데이터는 로라라는 걸로 이렇게 찾아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포토샵처럼 모든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기능을 조합해서 씁니다. 뭐 이미지 기획은 이거는 다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 간단하게 이제 사용 설명 드리면 클릭형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밑에 버튼에 있는 프롬프트를 누르면 딸려옵니다. 여기에서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순수하게 순정으로 짤 수 없기 때문에 남의 프롬프트를 조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아까 미드저니 첫 화면에서 공개된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왔더니 좌측에 왔죠. 그 다음에 비슷하기는 한데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봅니다. 그래서 고양이로 만들고요. 그래도 그림체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프롬프트에 상세 내용을 가져옵니다. 아티스틱 일러스트레이션, 핸드 페인트. 그러니까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쓰실 때는 니지 서버를 쓰시면 좋습니다. 한글이 됩니다. 네, 한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드저니의 서버인데요. 돈 내시면 둘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소녀, 만화, 동양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조금 길게 쳐봤습니다. 네, 핑크색으로 꾸며진 방 안에서 소녀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예쁘긴 한데 모두 그림체가 다르죠. 이거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퍼스널라이저라는 코드를 이용하면 원하시는 그림체를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찾아서 쓰는 명령어가 퍼스널라이즈, 크리프, sref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PPT에 있어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합니다. 캐릭터 가지고 와서 다른 그림에 넣기. 네, 그러니까 초상화됩니다. 캐리커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체로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실제 프롬프트는 요 정도 됩니다. 네, 보시면 sref 있고 퍼스널라이즈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세팅 있고 AR 3대4는 비율이고요. 그리고 스타일 라우는 약간 사진처럼 만들어라, 현실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사용 이미지 뭐 이런 거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제 작품들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어린애 그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있고요. 예, 등등.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때는 네, 페이스북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는 열려 있습니다. 네, 무기명으로도 질문 작성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궁금하시면 무기명으로 질문 작성하시면 운영진들이 달려가서 답글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도서 마케팅 관련해서 나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다 이럴 때는 그냥 DM 주십시오. 네, 어지간한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PPT가 끝났고요. 시간이 안 돼서 시연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자료집에 생성 단계별로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가려고 했어요. 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네. 저희 시연하는 데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몇 분 안 걸립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저희가 질문 이제 응답 시간이 10분 정도인데 시연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시연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뭐 네.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 뭐를 볼 수 있나요? 그 예시가 이게 예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네, 원하는 이미지 다 가능합니다. 네. 아, 삽화한 거요? 네, 그건 개인적으로 다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프로세스가 좀 복잡해요, 걔네는. 그 네. DM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네,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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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PPT에 들어 있는데요. 프롬프트 뒤쪽에다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 붙이는 코드들은 많이 팔아요, 여러분. 네. 네. 크몽이나 전자책 사이트들에서 많이들 파십니다. 그래서 파는 거 사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다 보니까 마이닝 했어요. 네. 요금을 쓰고 열심히 랜덤 돌려서 찾아냈습니다. 네. 그거를 한 8,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 보시고 싶은 좀 카테고리가 아까 뭐 이렇게 한글로 검색하셨던 것도 있었고, 네, 네, 외국어로 한글도 하실 수도 가능했고, 있는데 네. 좀 쉽게 여기 오신 분들 이제 평균 잡아서 집에 가시자마자 자, 바로 할 수 일단 있게끔. 그러면 네, 화면 전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미드저니 화면이에요. 네, 아주 쉽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보시면 하이키 서리얼 포토라는 게 스타일이에요. 네, 약간 광고에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쓸 때 이 프롬프트를 쓰고요. 요거를 가지고 일단 옵니다. 프롬프트 눌러요. 딸려왔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리턴하면 옆으로 1로 바뀌면서 제 아카이브의 생성이 시작됩니다. 지금 10%죠. 네, 요거 밑에는 아까 테스트 해본 건데요. 네, 미드저니 클릭하면 나온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네, 기다리셔야 돼요. 저 이거 최고로 빠른 요금제고요. 아, 시간에 따라서 요금제가 또 달라지는군요. 네. 아, 그러니까 느리게 하는 모드도 있어요. 그거는 공짜입니다. 네. 자, 보시면 아까 이미지랑 좀 비슷한 것들이 나왔죠. 네, 완전히 똑같이 하려면 이미지 참조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가서 같은 그럼 거의 비슷한 걸 만들어 보려면 프롬프트와 스타일과 이미지를 다 가져옵니다. 밑에 이미지 딸려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참조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이 네. 프롬프터라는 부분들이 아직 어색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다 네네네. 보니까 그럼 그 프롬프트를 공부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아, 저의 베스트셀러를 내주신 비엘북스에 네, 미드저니 프롬프트 마스터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참고로 요번에 3쇄 나왔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책이죠. 책값이 3, 4만 원대인데 3쇄입니다. 네, 요번에 개정판이 돼서 네, 어떤 거 참조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책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좀 정리된 비슷한 이미지가 나왔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리런이라는 명령어를 돌리시면 되는데요. 네, 보시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얘가 딸려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메뉴들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리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리런 하면 리런이 갔어요. 우리 한번 고쳐 봅시다. 에디터는 현재 슈퍼 유저들만 오픈이 돼 있으니까요. 아마 직접 지금 못 하시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에디터를 엽니다. 자, 보이시죠? 네, 에디터 화면입니다. 에디터에서 네,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쏠아서 서브미트를 하면 나머지를 채워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풀 에디터 요 화면이 중요한데요. 이레이저로 여기를 지웁니다. 네. 그리고 리텍스처로 갑니다. 리텍스처 기능이 지금 현재 제일 이제 오픈이 돼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하면 텍스처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체를 강제로 바꿔요. 이제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롬프트에서도 순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뭐 그거는 연습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유명한 화가 이름, 그 다음에 사진 작가 이름 마구 넣어서 스타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게 내 취향인지 알 수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예술 작품 하실 때는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텍스처가 바뀌었죠. 네. 그림체로 바뀌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뀌고 패턴도 바뀝니다. 이게 리텍스처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프롬프트에서 나는 그림으로 바꿔줘, 페인트로 바꿔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리텍스처 기능이 페이스 수업이 되기 때문에 네, 얼굴 바꿔끼기가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현재 슈퍼 유저들만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고 나면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한 3개월 정도면 그대로 인터넷에서 가입하셔서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프로그램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게 자료집에는 있지만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아까 소개해 주셨던 우리 생성형 AI 관련된 뭐 디자인, 네. 번역 이런 뭐 프로그램들 중에 네. 우리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유료로 쓰는 것도 좋지만 뭐 무료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 나갈 만한 네 프로그램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무료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무료는 약관에 모든 데이터를 서비스 업체가 소유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모든 데이터는 AI 학습에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공개되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책 만들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질문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미드저니가 제일 활용이 좋으실 거고요. 다용도로 쓸 수 있고 카드뉴스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뉴스 중에서 이제 이미지 FX, 그러니까 이미지 FX 같은 경우에는 실사를 굉장히 잘 만들고요. 고궁에서 한복 입고 걸어가는 거 만들어줍니다. 네, 물론 이제 모델이 몇 명 없어서 다양하진 않은데 우린 또 그런 사진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풍의 사진 자료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미지 FX 쓰시면 되시고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에 가까운 걸 쓰실 때는 네, 미드저니 쓰시고 그 중에서도 그림 특화 엔진 한글 되는 리지저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요금이 $10고요. $10 정도는 우리가 좀 쓸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쓰시면 충분히 출판사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한국형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찾아보시려면 이미지 FX, 또 네네네. 그다음에 미드저니, 또 니지저니 이렇게 네,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수지 작가님. 네. 자,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하나만 질문 더 받아도 될까요? 시간이 살짝 네 있으니까요. 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구글이요? 고글. 네. 고글의 연동지입니다. 저도 지금 2대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것도 네. 어쨌거나 창작물이잖아요. 네, 그 네. 저작권이나 이런 식의 관계가 좀 어떻게 저작권이라는 말이 좀 우습긴 한데 이거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우리는 미드저니가 만들어준 이미지 그냥 안 씁니다. 네. 보통 우리가 리터치 작업을 거쳐야 되고 수정 작업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우스를 들고 수정하는 순간 우리는 또 그림 그리는 사람과 똑같이 저작권이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정하지 않은 이미지는 바깥에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오해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원소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가공한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뭐 저작권이라는 걸 등록을 그러니까 이게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짧게 해드렸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넣으면요. 우리가 빨간 사과를 넣었다고 칩시다. 얘를 학습을 하면 사과 패브릭 패턴, 노란 사과, 하늘에 있는 사과, 뽀개진 사과 이런 사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넣었다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 이미지가 가진 키워드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여자다, 치마 입었다, 까만 구두 신었다 이런 걸 갖고 오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모네 마네를 넣었다고 해서 모네 마네 그림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네 마네의 브러쉬 특징, 이 사람은 하드 브러쉬다 이런 걸 위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은 저작권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 아직 우리가 생성형 AI의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보다 사실 더 많은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요소다 보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또 서칭을 통해서 답을 또 찾아 나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질문 답변까지 해주신 진수지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우리 민음사 조아람 마케팅부 부장님이 출판사의 펜을 만드는 비하인드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아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마지막이어가지고 너무나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뭔가 앞에서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원래 이게 제 순서 기다리면서 듣는 거는 정말 듣는 둥 마는 둥 거의 들리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엄청 집중해서 들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뭐 저희 완전 뼛속까지 문과생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 그래서 진짜 붙잡고 조금 더 막 디테일한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깐 이유가 저는 이렇게 막 점점 제 순서가 다가올수록 너무 긴장이 되는 게 그 이유가 앞에서 엄청 막 그 전략과 전망해서 막 AI 막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얘기는 굉장히 뭔가 인간적이고 막 느낌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약간 이런 얘기여가지고 약간 막 결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더 긴장이 돼서 앞에 이렇게 밑발 깔아봤습니다. 네. 다들 마케팅 관련해서 고민이 점점 더 그렇게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마케팅에 관련돼서 되게 궁금하다. 이런 자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획, 책 기획을 어떻게 잘할까 이런 자리가 훨씬 많고 그냥 훨씬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자리가 사실 대부분이었고 최근 한 3, 4년? 한 5, 6년 요 사이에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에 혹은 중간중간에 저한테도 섭외가 들어오는 자리가 대부분 이렇게 출판 마케팅 그리고 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예전에는 좋은 책을 내면 혹은 좋은 상품을 만들면 혁신을 이루면 그냥 시장에서 이제 알아주고 다 팔리는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사실 플레이어분들이 어느 정도 다 비슷한 수준의 되게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내 책이 정말 좋아라고 했을 때 그게 그 어떤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또 판단된 여지도 많아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상품만 열심히 만들어서 이게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들도 사실 너무 똑똑해져요. 저도 이제 마케터이자 또 독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소비자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광고만 보고 구매를 멋있는 광고 만들었어? 산다. 이런 더 이상 이러지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검색해 보면 너무 막 리뷰들도 많이 나오고 비슷한 상품 막 알아서 비교해줘. 그리고 이제 뭐 AI 이렇게 아까 챗GPT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정보에 접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 만드는 것만으로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어떤 공통의 의문 그런 뭔가 갈증을 느끼시고 이런 자리에 오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답을 알고 있었다면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더 큰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텐데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들은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벌써 유튜브를 5년이나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만 한 게 아니라 또 출연도 해가면서 나름 또 인플루언서로 또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하기 전에 이런 거 늘 여쭤보거든요. 다들 질문하셨으니까 혹시 미림서 TV를 구독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봐 이거 생각보다 없어요. 구독을 많이 안 하셨다. 이렇게 출판 관련돼서 출판 마케팅 관련 전략 궁금하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반수가 안 되는 분들이 구독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만큼 아직도 이제 저희 채널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제가 지금 들으시면서 유튜브에 민서 TV 검색해서 다들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고민들을 비슷하게 하실 텐데 이 질문을 그냥 저는 처음에 제가 최근에 그냥 찾은 답을 받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그게 이제 맨 처음에 타이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로 지칭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고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몇 가지 사례들은 미님사 TV의 콘텐츠들의 기인에 있지만 이 발표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유튜브를 운영하십시오라고 라는 결론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이제 배워온 마케팅 방향,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방향들 좀 참고하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뭐 새롭게 채널을 피봇을 기획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좀 새로운 뭔가 콘텐츠를 한 꼭지 올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콘텐츠를 올리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고 각자마다 다 되게 상황이 다양하실 텐데 그런 각자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저의 사례들을 두고 조금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정으로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로고보단 사람을 팔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팔라고 하니까 약간 너무 거부감이 드실 텐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미님사 TV는 가장 큰 채널의 특징이 처음에 이제 채널 오픈했을 때부터 어떤 신간이 나왔다. 그럼 그 신간에 대한 홍보를 한다. 그 책의 신간의 작가님을 초대해서 막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시작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도 가장 크게 유지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출연한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름 뭐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반응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해서 알았던 건 아니고 나름의 이제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소소하게 이제 A/B 테스트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책 관련된 뭐 강의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북콘서트 영상이나 뭐 유명 저자분의 인터뷰나 이런 것도 올리기도 하고 또 근데 거기에 더해서 완전 그냥 무명의 뭐 편집부 막내 가 이야기하는 미님사 어떻게 들어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님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 후자의 영상이 압도적으로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특히나 유튜브 세계에서 가야 할 방향은 그쪽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다들 아마 보실 텐데 유튜브에서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채널 떠올리셨을 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막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 채널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보다는 굉장히 나랑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나랑 나처럼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유튜브를 하네 해서 이제 궁금해서 약간의 친구 사생활 훔쳐보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고 응원하는 그 일상을 응원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밈사 채널도 그렇게 로고보다는 사람을 이용? 말이 좀 세게 나오는데 사람들을 이제 앞세워서 이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기가 되게 많은 그 코너 중에 하나인데 이제 편집부 막내 혹은 뭐 마케팅 팀 막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3일 동안 약간 페이크 다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이제 일하는 모습도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담는 코너인데요.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뭔가 대리로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하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혹은 뭔가 내가 직장 생활하면 저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도 편집자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책들이 이제 은은하게 노출되면서 나 저 책에 진짜 전혀 관심 없었는데 저 주제에 전혀 관심 없었는데 내가 너무 귀여워하고 최애인 김민경 편집자가 편집한 책이라니 조금 궁금해지는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책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저희 채널에는 사실 책을 너무 좋아해서 구독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반응들이 많으세요. 막 저 사실은 진짜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었는데 혹은 예전에 진짜 책 읽었는데 최근에 진짜 책 하나도 안 읽었었다.
근데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출판사 채널 어떻게 스며들어서 보다 보니까 작년에 책 뭐 10권이나 읽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민사 채널에는 이런 콘텐츠처럼 책을 읽읍시다 하는 식의 아주 직접적으로 막 책을 막 유려하게 소개한다거나 당장 뭐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그런 콘텐츠가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냥 출판사 사람들 요즘 뭐 느릿느릿 뭐 하나 이런 그 약간 힐링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걸 보고 그냥 이렇게 스며드셔가지고 내가 뭔가 책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뭐 민경 편집자님처럼 재밌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런 어떤 귀여운 공감대를 형성해서 책을 읽어나가는 이런 새로운 루트를 좀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고 저도 스스로도 영감받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참고하는 책이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전체에 걸쳐서 이제 끌리는 비즈니스,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브랜드가 어떤 인간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제가 처음에 제 스스로를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게 조금 아직도 되게 어색한데요. 인플루언서가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뭐랄까 응원을 받는가 하는 그런 챕터도 있고 그래서 파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보여야 우리가 조금 더 그 독자들에게 혹은 소비자들에게 좀 더 뭔가 신뢰가는 브랜드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 민음스 책 아니에요. 네, 민음스 책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요. 성공보다 실패를 팔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조금 뭔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었는데 그 스타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보일 때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혹은 아니면 스타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막 갑자기 막 되게 약간 끌리는데 매력적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어떤 그 사람의 막 완벽한 모습, 존잘인 줄 알았는데 막 모두 잘해. 매력적이네요. 아무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막 엄청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랑 똑같은 고민. 내가 막 지난주에 했던 고민이랑 똑같은 고민하고 있고 막 너무 날씬하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막 다이어트 하려고 막 아등바등 하는구나. 이런 되게 인간적인 어떤 그 고민들 나랑 비슷한 지점 발견했을 때 엄청 가깝게 느끼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좀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님사에서 또 인기 좋은 콘텐츠 유형 중에 하나가 미님사 TV에서 이런 실수 배틀 영상이에요. 최근에 이 실수 배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었는데 이게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댓글들 보면은 저희 TV에 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회 이제 초년생들 혹은 취준생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도 막 진짜 실수해가지고 너무 혼나서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자괴감 들어서 이제 퇴근을 했는데 민팁에서 이제 지금 거의 다 15년 차, 막 16년 차 이런 부장들이 나와가지고 나 신입된 말이야 이러면서 막 했던 말도 안 되는 실수담 이런 걸 들어보니까 진짜 나는 내 실수는 실수도 아니었구나. 내 실수는 진짜 실수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저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말로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뭐랄까 요즘 애들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저렇게 부장까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사는구나라는 거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됐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 책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특히나 이 실수 배틀 영상에서는 그 믿음사 영상에서도 그렇고 실수 배틀 영상에서도 책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이런 영상을 보고도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믿음사에 대한 어떤 뭐랄까 막 두근거림 어떤 감정 막 나랑 나 저 사람은 친해지고 싶어. 나 저기 특히나 저 파란 후드 입으신 분이 정말 역대급 어떤 에피소드를 뽑은 편인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소개해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팬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민음사 채널을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뭐 트위터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 채널들에도 팔로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은 그냥 뭐 기대돼요, 뭐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언제 나오나요?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야. 반응이 좋은 댓글이 사실 그거예요. 언제 나오나요? 이런 정도인데 이런 그 밈사 TV의 댓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뭔가 내가 이런 환대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응원한다. 그래서 지금 서점에 갔더니 미님사 책밖에 안 보인다. 네, 서점에 지금 내 책장 미님사 비율 미쳤다. 이런 식의 어떤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이건 제가 마케터로 15년 정도 일하면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들 그리고 응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존의 채널들 운영했을 때와는 정말 전혀 다르게 진짜 소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을 공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앞선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막 우리는 일을 하고 결과물을 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서 그냥 어느 날 짠하고 책을 내면 알아봐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저는 사실 그렇고 그런데 앞에 맨 처음에 우리 고민이 시작됐던 배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그 뭐랄까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독자들이 봤을 때 그냥 약간 다 비슷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과정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내기까지 혹은 여러분의 출판사에서 그 책을 출판하기를 결정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들과 그리고 우여곡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고유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유한 이야기가 우리는 진짜 그걸 왜 공유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게 뭐 그런 비하인드를 좀 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편집자나 디자이너분에게 요청을 하면 근데 그게 왜 궁금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너무 당연한 것들을 엄청 궁금해 주시고 그런 그 스토리 자체의 매력을 느낀 분들이 이 출판사에서 내는 결과물 자체에도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여하고 싶어 한다는 게 저의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얻게 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란 책도 제가 많이 참고한 책인데요. 네, 과정 자체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어서 여러분 이런 브랜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은 결국은 그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다소 굉장히 뭐랄까 꽃밭 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만약에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뭐 좋은 얘기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진짜로 맞는 말이구나,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라고 정말로 피부로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민음사가 좋은 기업이고 뭐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이 생길 때마다 진짜 그 내부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고민 안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진정성 있게 우리가 뒤에서도 조금 더 그런 올바른 고민을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뭔가를 하고 싶다 혹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결국은 독자들에게 가 닿고 또 좋은 요즘은 팬들도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한테 영향력을 또 반대로 미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팬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돌 씬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예전의 관계는 스타와의 팬과의 관계는 그냥 막 나는 멋지니까 막 너는 날 좋아해 이런 관계였다면 요즘은 아닌 건 아니다. 시정할 건 시정해라 이렇게 팬들도 스타에게 요구를 하고 막 스타들도 당연하게도 너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역조공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진짜로 그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이야기, 가치 있는 상품 혹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부산물들을 어떻게 최대한 재미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게 앞으로의 가장 큰 마케팅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막 와다다다다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질문, 지금 시간이 너무
빠듯하죠. 네. 네, 그러면 발표 이제 마무리 네, 일단, 네, 네, 네. 금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아람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빨리 가고 싶었어요. 절반 정도가 구독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네, 모집단 대비 구독자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전 질문이 있는데 우리 이제 민음사 유튜브를 보면 또 마치 이게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 사이에 책 이야기도 조금씩 나아가고 뭐 말씀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책을 세일즈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안 하신다고 하지만 그 네, 네. 보는 나올 팬들 수밖에 입장에서 없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걸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저번 1차 포럼에서 사회를 보고 난 다음에 출판 업계에 대한 되게 공감대가 생겨서 그 사이에 1인 출판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책도 하나가 나왔어요. 네, 그 사이에. 네. 그런데 이제 이 1인 출판사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보면 네, 네. 이제 물론 인스타그램 얘기는 없었지만 네, 맞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콘텐츠를 네, 네, 우리 네. 마케터들이 제작을 해야 되고 우리 담당자들이 제작을 해야 되는데 독자나 팬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고 네, 단순하게 이제 서점에서 구매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좀 더 존재를 이해해야 될까요? 팬이라고 하면 사실 좀 거창한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방면에 저는 되게 브랜딩에 관심이 많은 마케터로서 오히려 민음사라서 엄청 불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막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뭐 단계가 어쨌든 작은 출판사들이나 1인 출판사에 비해서 되게 그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되게 너무 막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그 왜 그런 책이 나오게 됐는지 사실 내부에 있는 저도 그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결과물을 받아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브랜드 그래서 딱 내가 믿고 나 이런 고민 있을 때 이런 브랜드를 떠올려야지 이 출판사에 나오는 책 구매해야지라고 만들기가 오히려 민음사여서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출판사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과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팬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하다고 했는데 그냥 뭔가 내가 그 펀딩 페이지 생각하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딩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면은 펀딩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막 이 상품이 왜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가 사실 상세 페이지의 전부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상세 페이지는 물론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막 상 받았다 막 읽어야 된다 지금 중요하다 하고 좀 선언하는 경우가 저희 입장에서 좀 선언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펀딩 페이지를 보시면은 막 거기에 내가 왜 막 이런 고민을 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막 그런 모든 이야기가 막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뭐 정확히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막 상품 아직 없대. 근데 또 막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구매를 하고 막 몇 대씩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저는 어떤 그런 뭐랄까 브랜딩 그리고 팬을 만드는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 뭔가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가장 떠올리기 쉬운 사례라고도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일관적인 브랜딩을 가져가서 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좀 네. 어떤가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일관적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좀 들으면 또 다음 사전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4년차 막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작은 출판사에서는 4년차가 막내가 될 수가 없는 경우들도 또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작은 출판사는 담당자 교체로 이런 캐릭터가 맞아요. 유지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출판사의 팬을 보유할 수 있을까? 그런 사례가 있거나 그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물론 막 개인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서 채널의 어떤 방향을 잘 잡아가는 스타 마케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실 그럴 수가 없고 내부에 결정하는 의사결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설계를 할 때 물론 이 너무 잦은 교체를 염두에 두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일관적으로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커뮤니케이션 해라는 어떤 일종의 가이드 같은 게 사내에 있다면 그게 뭐 5명이 됐던 5명이 대물림 받았던 뭐 4명이 대물림 받았던 간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각난 책인데 파타고니아라는 책 보시면은 그냥 사실 완전 그 이데아 기업의 기업 경영 약간 이데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파타고니아는 그 책을 본인이 그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고 전 들었거든요. 파타고니아 책을. 그럴 정도로 물론 일에 치이다 보면 뭐 그 철학까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아주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독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다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충분히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당장에 이제 콘텐츠를 발행하기 전에 네. 뭔가 내부적으로 좀 일관된 메시지와 브랜딩을 정립을 좀 하면 그쵸. 네. 그 사이에 담당자가 좀 바뀌더라도 저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답변 잘해주신 우리 조아람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고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포럼이 4가지 발제로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그다음 AI의 다양한 이제 범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중에 하나를 접목해서 사례를 또 말씀해주셨고 그다음엔 우리가 이제 마케터로서 실질적으로 독자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에 대한 사실 실질적인 이제 인간적인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출판업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넓은 트렌드에 대한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제2차 출판산업 포럼 출판 마케팅 트렌드 전략과 전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다양한 발제를 통해 변하는 마케팅 트렌드와 최신 전략들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논의도 있었고 또 사전의 질문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변화해 나가는 출판 시장에서 우리 작은 출판사, 뭐 큰 출판사 할 거 없이 독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면서 좋은 책들로 함께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감을 얻는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포럼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의 더보기란 또 댓글창에 만족도 조사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추첨을 해서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꼭 참석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출판 산업 포럼 출판 마케팅 트렌드 전략과 전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발제자분들 감사드리며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현장 온라인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자 남석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